Cocaine explosively stimulates the dopamine reward circuit of the midbrain nucleus accumbens pathway, inducing immediate pleasure. 쾌락과 파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가 하나의 약물 안에 공존합니다. 한때는 의학의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인류 중독의 상징이 된 이름, 코카인. 인간이 만든 수많은 약물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판을 가진 물질은 드뭅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취와 각성의 혁신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무너뜨린 독이었습니다. 오늘 파말로그는 그 달콤한 쾌락이 어떻게 뇌의 보상 회로를 장악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코카인 이야기는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됩니다. 잉카를 비롯한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코카잎을 씹으며 고산의 피로와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들에게 코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생존의 동반자였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잎에서 결정성 알칼로이드를 추출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카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곧 이 신비로운 물질을 새로운 약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884년 오스트리아의 안과의사 카를 콜러는 코카인을 안과 수술에 국소 마취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안과, 외과 수술에 무통 수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연 돌파구를 마련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당시 코카인은 진통제와 강장제로까지 각광받았습니다. 19세기 말 코카인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습니다. 적포도주에 코카잎을 우려내어 만든 프랑스의 마리아니 와인은 교황 레오 13세도 애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약사 존 펜버턴이 코카잎과 콜라나무 열매인 콜라넛을 함께 섞은 코카콜라를 내놓았죠. 음료는 금세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펜버턴과 그 후계자들을 막대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중독과 남용 사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코카인은 코카콜라에서 제거되고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이후 코카콜라는 코카인을 콜라 성분에서 제거하는 대신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을 넣었습니다. 덕분에 코카는 이름만 남고 실제 제품은 카페인 음료로 재탄생했죠. 오늘날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음료가 된 것은 사실 코카인을 버리고 카페인으로 방향을 튼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코카인의 양리 기전은 무엇일까요? 코카인의 기본 양리 기전은 모노아민유 신경전달 물질, 즉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등의 신경 말단에서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카인은 도파민 수송체 DAT,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 NET 그리고 세로토닌 수송체 SALT를 모두 강력하게 무차별적으로 억제하여 시냅스 틈새의 신경전달 물질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보상회로의 도파민 유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코카인의 강한 쾌감과 중독성의 근본 기전이 됩니다. 코카인의 본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도파민 수송체 다트 억제가 일어나면 화면에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도파민 보상 회로를 구성하는 중뇌 복측 피계 영역 VTA에서 측좌핵 NAC로 쏟아내는 도파민 농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강렬한 쾌감이 발생합니다. 이 도파민 과잉 신호가 바로 코카인 중독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 NET 억제가 더해지면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증가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각성과 불안이 강화됩니다. 세로토닌 수송체 SALT 억제로는 세로토닌 농도가 증가하여 기분이 일시적으로 고양되고 충동적 행동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코카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도파민 보상 회로가 점점 붕괴되고 뇌는 정상적인 쾌감 신호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단 증상과 강한 갈망이 나타나며
전두엽의 판단과 억제 기능이 약해져 통제력 저하와 충동적 행동이 심해집니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감정 조절 회로까지 손상되어 불안, 초조, 공격성, 그리고 심한 경우 환청,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카인은 쾌감, 각성, 그리고 충동성을 동시에 자극해 보상회로, 자율신경계, 그리고 감정회로를 전반적으로 붕괴시키는 약물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코카인은 화이트 칼라 드럭이라 불리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불에 태워 폐로 들이마시는 크랙 코카인은 도시범죄와 중독의 대유행을 일으켰고 그 결과 코카인은 사회적 재앙의 이름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과거엔 낯설던 코카인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밀수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었고 하수도 분석에서도 코카인 사용 흔적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직은 미국처럼 대유행 수준은 아니지만 코카인이 한국 사회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셈입니다. 코카인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 때문에 문제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독 위험이 의료계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면서 과학자들은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체 약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스웨덴의 화학자 닐스 레프그렌이 리도카인을 합성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코카인은 의료용 국소 마취제 자리를 완전히 잃었고 오늘날에는 이비인후과 점막 마취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지금 코카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히 금지된 마약 중 하나이며 남미 카르텔과 국제 마약 조직은 여전히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자 전 세계적인 범죄 보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카인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약과 독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도 다른 수많은 약물 앞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